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스스로 발을 헛디디는 일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성공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후회와 무너짐을 지켜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선의로 시작했다가 말없이 무너져 내린 노년의 얼굴들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돈을 묵혀두면 아깝지 않나요? 친한 사람끼리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만 보태서 같이 해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노년의 돈은 젊을 때의 돈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몸이 버티고 시간이 남아있고 마음이 아직 단단하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 돈은 병원비이고 약값이며 존엄이고 잠들기 전에 안심입니다. 그걸 들고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삶을 한 번 더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큰 욕심 없이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후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이거 안 하면 바보예요. 형님은 가만히 계시고 저는 몸으로 뛰겠습니다. 형님 돈은 그냥 잠깐 빌려주시는 셈 치세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어졌고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믿고 한번 해보자.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자주 왔고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숫자는 흐릿해졌고 설명은 길어졌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나이 들었다고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납니다. 노년은 싸우기 싫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말 한마디로 평생 쌓은 인간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넘깁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참고 넘기는 쪽이 항상 잃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털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탓하게 되었고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동업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담보로 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해보면 후회하지 않나요? 하지만 노년에는 해봐서 후회하는 일이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변명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겁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적은 불안입니다. 더 큰 기회가 아니라 더 조용한 하루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왜 은퇴 후의 동업이 노년을 빈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르쳐준 이야기이고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진실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나빴던 거지 동업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내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은퇴 후에 동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특정한 누군가의 악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나이와 삶의 위치가 바뀌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를 사람으로 봅니다. 정으로 보고 세월로 보고 추억으로 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는 조용히 계산의 언어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를 감지하면 바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힘이 있고 틀어져도 다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사람 하나 잃는 것이 세상 하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상해도 모른 척하고 불리해도 입을 다뭅니다. 동업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돈과 감정은 엉켜버렸습니다. 노년의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물러섭니다. 괜히 인간관계를 돈으로 재단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따지지 않는 쪽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의 시간 감각과 사업의 시간 감각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늘 빠릅니다. 결정은 즉각적이어야 하고 문제는 그날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수는 바로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의 리듬은 느려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업은 이런 노년의 리듬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뉩니다. 한 사람은 움직이고 한 사람은 돈을 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균형은 무너집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힘을 쥐고 돈을 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믿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권한을 넘기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말할 자리가 없습니다. 노년의 동업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들어가 있지만 목소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돈이 지닌 성격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도전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보호의 수단입니다. 그 돈은 미래를 키우기 위한 씨앗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허물고 동업이라는 이름의 들판으로 나가는 순간 노년은 바람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그 바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흔듭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쓸쓸한 말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허전함,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은 다시 일과 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동업일 때 그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그 상처를 감당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체면입니다. 동업이 잘못되어도 노년의 사람은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주변에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이 침묵이 손실을 더 키웁니다. 나는 이것을 운명이나 재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사례에서 반복되어 온 삶의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공격보다 방어에 능해야 합니다. 늘리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은퇴 후의 동업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긴장을 끌어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합니다. 은퇴 후의 동업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믿어왔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선택이 노년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업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게 진짜 깊은 상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안쪽, 말로 잘 꺼내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돈을 잃은 날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밤들입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밤말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괜히 믿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닳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원래 조용합니다. 큰 욕심도 없고 큰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동업의 실패는 이 조용함을 깨뜨립니다. 마음속에 늘 작은 소음이 남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문자 하나에도 괜히 손이 떨립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 불안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괜히 짐을 얻는 것 같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미안함이 앞섭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혼자 삼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걷다가도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늙어서 판단을 잘못한 걸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고 힘들어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동업 실패는 그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노년을 가장 깊이 파고듭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말수를 줄이게 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노년의 고립은 시작됩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웃지 못합니다. 괜히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괜히 근황을 물을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집안에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눈빛이 달라 보이고 사소한 말에도 괜히 예민해집니다. 사실은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미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동업 실패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하나씩 말라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돌아올 수 있지만은 마음의 위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체면입니다. 노년에게 체면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선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어른이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동업이 실패한 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부끄러움보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할까봐, 가벼이 여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노년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을 놓치고 상처가 굳어버릴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어른들을 보며 늘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믿는 법으로 살아왔고 관계를 끊기보다 참고 넘기는 쪽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동업은 노년의 마음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미 충분히 무거운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자신을 시험할 나이가 아닙니다.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동업은 이 평온을 흔들고 사람을 다시 경쟁과 비교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실패는 젊을 때의 실패와 다릅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고 회복하는데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은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며 정리해가는 시간입니다.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선의로한 선택이 오히려 남은 삶을 흔들게 됩니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능력, 성실함, 책임감. 하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아직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그 생각이 우리를 위험한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언가를 더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 순간부터 삶은 불안해집니다. 은퇴 후 돈을 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돈은 불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유, 아플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 이 모든 것이 그 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돈을 잃어도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 선택은 이미 노년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업은 사실 사업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을 빌린 부탁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젊은 사람의 열정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을 흔드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도움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고 경험으로 나누고 조용한 응원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순간 도움은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괜히 거절해서 미안하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들은 착해 보이지만 노년에게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것은 맞지만 자기 삶이 무너진 뒤에는 지킬 사람도 지켜줄 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만약 누군가 동업을 제안한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단정하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돈으로 일하지 않는다. 은퇴 후에는 원칙을 바꿨다. 이 말 안에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업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보다 정리입니다.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노년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상황이 불편하다면 이미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차분히 감정을 섞지 않고 자기 사정만을 말하면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안정이 필요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노년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년에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일도 아니라 일상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가볍게 걷고 저녁에 무사히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흐름이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동업은 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전화가 오고 기다림이 생기고 마음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긴장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노년은 긴장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쉬어도 된다. 나는 지키는 삶을 선택해도 된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길게 말했지만 결국 전하고 싶은 뜻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뒤돌아볼 틈도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맞이한 은퇴는 멈춤의 신호이지 또 다른 출발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이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 없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그 선택이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노년에 가장 값진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밤에 잠들 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유함입니다. 동업은 이 평온을 흔듭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돈이 얽히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마음은 몸보다 먼저 늙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노년의 삶에는 조금 더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젊은 사람의 선택이지 노년의 미덕은 아닙니다. 노년의 미덕은 분명합니다. 멈출 줄 아는 것, 거절할 줄 아는 것, 자기 몫을 지킬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때로 동업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기적인 선택은 자기 삶을 불안에 빠뜨려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도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용기는 도전의 용기가 아니라 안정의 용기입니다. 하지 않을 용기, 빠지지 않을 용기, 조용히 물러설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은퇴를 했던, 곧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 말을 꼭 마음에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노년의 삶은 증명할 무대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걸어온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시험지를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흔들림이 병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누군가의 계획에 쓰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타인의 기대를 떠받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지키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완주의 선언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솔직함을 돈 앞에서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평온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평온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책임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